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일요일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날이죠.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좀 빠졌습니다. 다우가 뭐 한 1.07% 정도, S&P 500이 1.24% 정도. 자,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죠. 1.54% 정도 하락했는데요. 자, 요 분차트 보시면 저 장 초반에 더 많이 빠졌었어요. 쭉 뺐다가 또 조금 회복하는 듯 하더니 그렇죠.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장 막판에 또 이렇게 좀 더 저 만회했던 그 폭을 반납하는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보면 뭐 유럽 시장도 좀 안 좋았죠. 뭐 유럽 쪽도 안 좋았고, 요 유럽은 분차트가 안 나오죠. 자, 독일 쪽도 음성 크게 나왔고, 자, 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 뭐 코스피가 한 6%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학의 시장 전체가 조금 조정이 있는 모습이고, 자, 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좀 두들겨 맞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뭐 나스닥 차트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흐름이 나왔죠. 뭐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뭐 얘는 장중 저점 근처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좀 조정 압력이 좀 있는 모습입니다. 요건 그런 거죠. 이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저 중국 가서 제가 보기엔요, 예, 망신을 엄청나게 당하고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랬었죠. 뭐, 저 아직까지 보도 안 된 게 뭐 어떤 게 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뭐 큰 걸 얻은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감히 옛날 같으면 입에도 뭐, 입 밖으로도 못 꺼낼 얘기죠. 미국하고 충돌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대만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저 기자들이 저 이 시진핑이 저 물어봤냐고 대만 공격 관련해서 물어봤냐. 그러니까 뭐 맞다. 물어봤는데 나는 대답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입니다. 시진핑이 야 우리 만약에 대만 공격하면 미국 니들 개입할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대답도 안 했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건 미국 대통령이 망신을 이렇게 당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 이익만 챙기다 보면 주변에 적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탐 대실이라는 거 이게 자기를 괴롭히게 되는데요. 뭐 이 저 회원 방송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와갖고 뭐 한 며칠 회원 가입을 딱 해갖고 며칠 딱 있다가 저 해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거는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며칠 왔다가 며칠 있다 나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엔 가입을 못 시키도록 막고 있어요. 아마 작년에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제 방에도 꽤 있습니다. 처음에 오면 종목들을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다 받았네. 그리고 해지 팍 해버리는.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뭐 한참 열 올려서 매집했던 게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SK 이터닉스 그리고 뭐 작년 초에는 삼성 SDI 그리고 LIG 아큐버 이런 것들 지금 현대엔솔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 한 5배 올랐죠. 작년에 우리 한참 살 때 그때보다 한 5배 올랐습니다. 그분들 그거 먹었겠어요? 조금 올라가면 좋다고 팔고 없었을 겁니다. 근데 뭐 한 번은 그래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는 가입을 못 되도록 막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자기 이수옥만 챙기다 보면 이렇게
나쁜 결과가 나와요. 트럼프도 딱 그 짝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동맹들한테 그 거의 삥 뜯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맹들도 하나 둘 다 돌아서고,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한테 그렇게 굴욕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뭐 역대급 의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그거 아닙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중국을 갔었잖아요. 저 트럼프가 중국을 갔었는데, 그때는요 그 자금성 있죠.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어요. 통째로 비워갖고 뭐 거기 며칠 동안 트럼프가 방문한 동안 외부인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를 했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큰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는데, 이번에는 그 옛날에 그 황제가 제사 지내는데 제단에 둘이 같이 갔죠.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둘이 올라갔잖아요. 그 옛날에 뭐 중국 황제들이 제사 지내던 그런 재단인데, 둘이 이렇게 딱 갔으니까 둘이 나란히 같은 위치다라는 그런 측면도,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 중국 가서 아주 망신이란 망신은 진짜로 개망신을 당한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도 그겁니다. 그렇게 망신을 당하면서까지 뭘 얻었냐? 그 부분을 보니까 뭐 보잉 뭐 200대 항공기 200대 구매하겠다 뭐 그런 것들. 근데 뭐 콩 좀 사고 그런 것 있겠죠. 근데 훨씬 못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젠슨 왕을 그 처음에 저 중국 가는 그 명단에 저 없었어요. 젠슨 왕이. 그래서 젠슨 왕은 안 가는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에어포스 완이 가다가요, 그 에어포스 완 안에서 젠슨 왕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야, 같이 가자. 너도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갔는데요. 거기서 뭐 시장은 좀 기대를 많이 했었죠. 야, 안 간다 그랬던 젠슨 왕이 가니까 이 중국에서 뭔가가 있지 않으면 가겠냐. 저 그래서 에어포스 원이 가다가 알래스카 들려서 젠슨왕을 태우고 갔습니다. 근데 뚜렷하게 나오는 어떤 게 없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도 좀 빠지고, 그다음에 뭐 아까 보셨듯이 독일도 빠졌고, 금요일 우리 시장 급락했고, 일본 대만 다 하락했죠. 자, 그래서 뭐 글로벌 증시, 글로벌리하게 좀 조정 압력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했죠. 한 4% 정도 빠졌죠. 자,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4.4%, 요게 시가총액 쭉 상위 종목들 쭉 나온 게 있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3% 올랐네요. 근데 애플이 0.68% 강보합이고, 다른 종목들 기술주들 다들 이렇게 두들겨 맞는 모습이었죠. 자, 요거는 저 정상회담에 대한 실망감, 요런 것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트럼프가 중국 가서 뭐 거의 뭐 별 소득 없이 이렇게 돌아온 부분인데, 망신만 잔뜩 당하고요. 왔는데 뭐 그러고 나니까, 야, 이것도 이란에 대해서, 이란 전쟁에 대해서 또 뭐 이상한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시 트럼프는 또 그런 얘기도 뭐 했습니다. 시장의 우려처럼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뭐 시진핑하고 북한 관련돼서 논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이란 핵이요, 이 저 우라늄 농축 중단하는 거 그거 20년이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트럼프 지가 파기한 게, 오바마가 과거에 이란하고 그 저 협상했을 때 타협을 봤죠. 핵농축 15년간 안 하는 걸로 타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트럼프가 지가 취임하면서 엎어버렸어요. 야, 이건 무효야 하고 엎어버렸는데, 이거보다는 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를 20년을 부른 건데, 지금 이란은 여기에 그렇게 호응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게 타결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자,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협박하는 걸 잊지를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인프라를 파괴하는데, 인프라 파괴하는데
이틀이면 된다. 2일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다 들고 부시면 뭐 아직 그만한 힘은 남아 있겠죠, 미국에. 자, 이런 협박을 하면서 유가가 뛰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좀 시장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글로벌리하게 하락 압력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요것도 제가 한번 정리하는 거 그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급 상황 정리한 거. 수급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진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조금 크게 키워놓고 보면 이 왼쪽에 있는 거 이건 옵션이니까 뭐 크게 보실 필요는 없으실 거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는 옵션이니까 그렇게 크게 보실 필요는 없으실 거고, 자,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칸을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쪽에는 이 뒤에 더 있어요. 제가 잘 보이시라고 화면을 키워서 이 뒤에 건 안 보이는데, 뭐 옵션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을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파생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좋은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을 텐데, 현물 하시는 분들은 뭐 저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옵션은 좀 복잡합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제가 2000년에 증권회사 다니면서 이 선물 자격증을 땄었어요. 근데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만 해도 저는 한참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예 좀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 파생시장, 옵션 시장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요거 좀 봐야 될 때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자, 좌측에 이쪽 현물하고 선물 수급만 보시면 될 텐데 수급 상황이 좀 되게 안 좋아졌어요. 자, 뭐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특히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40조를 팔았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65조 팔면서 6조 5천억 팔면서 합산 46조 8천억을 팔았었는데요. 자, 4월 달에 수급이 조금 좋아지는 듯 하더니 자, 이때 뭐 1조 2천억 조금 매수로 전환했죠. 그래서 요 매수 전환했다는데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5월 달 들어서 조금 매수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었어요. 실제로 또 5월 초 정도에는 매수가 이어졌었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뭐 지난주 정도부터 시작해서 HTS 한번 보면서 얘기해 드릴까요? 자, 요거 HTS로 가보게 되면, 자, 요거 시간대별로, 자, 일자별로 한번 볼게요. 선물시장 일자별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5월 초, 뭐 요때 일단 5월 4일 날 이때 1조 정도 샀었는데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 조금 매도로 돌아서더니 자, 계속해서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서킷 걸리는 줄 알았어요. 서킷 브레이크는 8%, 사이드카는 5%죠. 자, 근데 사이드카 걸리고 난 다음 서킷 걸리는, 야, 이거 서킷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8,600억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매수 냈지만 그렇게 아주 뭐 썩 믿음이 가는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다시 정리해 놓은 수급으로 가보게 되면 자, 요런 상황이죠. 외국인들 뭐 초에 조금 사는 듯 하더니 현물 시장에서 지금 누적 30조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7조 천억 매도, 합쳐서 37조 2천억을 매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요게 4월 달에 46조 8천억이었는데 뭐 9조 조금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야, 이거 어쩌면 여기서 이거 3월 달 이상 매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좀 뭐랄까 그 불확실성 요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 자, 요거 현물 시장 수급도 한번 볼까요? 본 김에. 자, 현물 시장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은 잘 샀어요. 처음에 첫 거래일에 3조 9천억, 두 번째 거래일에 3조 4천억 하면서 뭐 7조 넘게 샀었죠. 근데 이거를 뒤집어 갖고 뭐 지난 금요일 날 6조 3천억 팔았고요. 누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누적
매도가 이런 상황이니까 자, 매도 규모가 조금 커지는 거 이 부분도 좀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물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졌죠. 4%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라서 자, 뭐 좀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변동성 부분들 이런 것들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저 지금 말씀드린 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뭐 그동안 이렇게 쉬지 않고 급등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 우리 말이 저 여기 얼마입니까? 지금 7,400이니까 여기서 봐도요. 지난 요번에 이 사이클 시작하기 전에 3월 말 주가 거기서 봐도 거의 50% 가까이가 올라왔잖아요. 지금 7,400이니까 요게 5,000포인트 뭐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대충 계산해 봐도 그 정도였었고 여기 8,000포인트에서 보면 60%가 넘게 올라왔죠. 한 달 만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좀 변동성 요런 것들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토마토 생방송방에서는요. 금요일 날 그렇게 했습니다. 오전장에 딱 보고 있다 보니까요. 상승 출발해 갖고 딱 밀리는 게 선물 시장 분차트를 10분 봉을 딱 켜놓고 있었는데 제가 항상 선물 10분 봉은 이쪽 모니터에 항상 켜놓고 있는데요. 보다 보니까 처음에 쭉쭉 밀리는 속도가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두 종목 정도를 팔아서 현금을 원래 뭐 한 두 종목 정도 살 돈이 현금이 있었고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두 종목 정도를 좀 차익 실현을 해서 좀 현금을 늘려놨습니다. 자, 저도 그렇게 했고 뭐 그렇지만요. 자, 이거는 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장중에 보고 야, 이거 현금 조금 늘려놓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저 보유하고 있는 포트 중에 그렇게 좀 해놓은 거고 자, 뭐 요거는 제가 그때그때 운영의 묘를 약간 발휘를 한 거고요. 자, 근데 이걸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해 드린다라면 지금 주가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보면 저 실적 부분이요. 이 부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실적 부분들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고 물론 뭐 향후에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면 빠질 수도 있죠. 자, 근데 주가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고 뭐 주가 자체가 숫자 나오는 거,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비싸지가 않고 향후의 실적이 더 좋아지게 된다라면 주가는 우상향하는 겁니다. 자, 요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전에 찾아서 여기 좀 준비해 놓은 저 사진이 있는데요. 자, 보면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상장 기업 전체 요거 KRX라고 저 치면 나와요. 네이버에 치면 KRX라고 자, 요게 거래소 사이트죠. 자, 여기 보면 저 상장 공시, 상장 기업 수가 나오죠. 코스피가 838개가 상장돼 있고요. 코스닥이 1819개가 상장돼 있어요. 그리고 합쳐서 7644개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코스피 시가총액이 6135억으로 나오죠. 6135억. 자, 코스닥 시가총액이 63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업데이트도 좀 늦게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100%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증권거래소 사이트에 있는 거니까 가장 신뢰도가 높은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지금 6,100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이 630조 정도 돼 있으니까 와, 6,100조면 엄청나게 크죠. 뭐 이제 대만 증시를 추월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얼마 전에 있었죠. 자, 지금 뭐 금요일 날 급락해서 다시 뒤집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며칠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6,100조 정도잖아요. 올해 우리나라 상장 기업 전체 영업이익 보면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도 600조대는 나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코스피 코스피 시장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 합산이 600조 대는 나와요. 근데 웬만큼 보는 데는 700조가 넘어가고 미래셋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850조가 나오거든요. 전망치가 올해 한국 코스피 영업이익 전체가 800조가 넘을 거야. 이런 전망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미래셋 쪽에서는 1100조가 넘을 거다라고 그런 전망치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 2000포인트에 있을 때, 그 코스피 시가총액 2000조 수준에 있을 때요. 그때도 뭐 한 10배 가까이 영업이익의 10배 정도 그 정도에서 거래됐습니다. 근데 700조면 7000조대가 저거잖아요. 10배 수준이잖아요. 850조면 8500조가 10배 수준이고 내년에 1100조 수준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경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6100조 이게 비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가 자체가 이렇게 너무 좀 많이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글로벌리하게도 조정 분위기가 조금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조정이나 뭐 하락 변동성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뭐 좀 순간순간 보고 저 단기 매매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금요일은 좀 그 느낌이라는 게 좀 쎄하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두 종목 정도 이토마토 생방송 회원방에서는 현금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런 걸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야, 뭐 올해 850조 정도 영업이익 난데 근데 시가총액 6100조네. 주가 싸네. 자, 그러면 대응 방법이 나오죠. 주가가 빠지게 되면 하락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쫓아가면서 투매에 동참하는 그런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뭐 우리 이토마토 생방송 회원방처럼 미리 조금 좀 현금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쵸, 이건 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어디쯤에서 제가 요게 코스피 10분봉인데요. 자, 선물로 볼게요. 선물로 보면 자, 10분봉 선물 10분봉을 보시면 이때 좀 쎄한 느낌이 들어서 뭐 한 10시 구간대 어디쯤이었던 것 같은데 좀 쎄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 두 종목을 정리를 해서 현금을 만든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뭐 또 노려보시면 될 거고요. 기회를 노려보시면 될 거고. 자, 근데 뭐 조금 시간을 두고 노려보셔야 되겠죠. 당장 좀 내일 당장 들어갈 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변동성이 좀 더 지나가도록 조금 뭐 현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니까 그 기다렸다가 이렇게 좀 들고 또 기회를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 우리나라 시가총액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가 변동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싸지가 않고 아직까지 매력 있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동성은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해요. 뭐 이렇게 올랐는데 조정 좀 받고 하락 변동성 있어도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죠.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제가 금요일 날 우리 토마토 생방송 회원방에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때도 그런 얘기 해드렸고 그리고 또 작년에 11월 달에 변동성이 있을 때 이때도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강하게 가던 주가는 한 번에 부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다가 빠졌다가도 되돌림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되돌림 나오는 과정에서 돌파를 하면 그냥 들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리스크 관리 치중해야 되는데 처음에 두들겨 맞는 거 이건 안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해드렸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자, 이렇게 두들겨 맞고 전저점 이탈 안 하고 자, 여기서 지지받고 그냥 튀어버렸잖아요.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낙 강하게 이렇게 20선 자체도 그렇고 60선 자체도 그렇고 워낙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강하게 올라온 이평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거를 깨고 내려가더라도 다시 여기에 뚫어내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저 이토마토 생방송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뭐 깨지면 그때 뭐 다시 노려보든가 아니면 20선 근처에서 또 노려보든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거 그거는 뭐 별로일 것 같아요. 매도를 하시더라도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되돌림 나오는 과정, 그런 구간을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종목 궁금하신 분들 꽤 계실 텐데 LG CNS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해요. 금요일도 뻘건불로 끝났습니다. 자, 이거 6만 원대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리고 이토마토 생방송 방에서는 회원님들께 그런 얘기도 해드렸어요. 나중에 꼭 그런 분들이 꼭 많이 계세요. 저 종목을 쌀 때 이렇게 사세요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나면 저만큼 올라가고 난 다음에 꼭 지금 전문가님 지금 더 사도 돼요? 막 저 파이팅이 넘쳐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주식은 쌀 때 사야 돼요. 쌀 때 그때마다 제가 대답해 드리는 게, 쌀 때 그렇게 충분히 얘기해 드리는데 그때 그만큼 살 만큼 사지 왜 지금 물어보시냐고. 뭐 야단 아닌 야단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얘기 드렸어요. 이토마토 생방송방에서는 주가 이 얘기 지금 한 얘기 그대로 해드리면서 주가 쌀 때 충분히 사두시고 오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지금 더 사도 돼요? 이런 얘기 제발 좀 물어보지 마시라고 생방송 회원님들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드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안 팔고 뭐 두 종목 팔았다고 얘기해 드렸는데 LG CNS는 아직 안 팔고 있어요. 이거 기술적으로는 이것도 뭐 조정받을 때 됐죠. 이 얘기도 해드렸어요. 회원님들께. 이날 아침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지금 여기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 우리 이토마토 생방송방에서는 되게 땡큐였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많이 수익을 줬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상장됐을 때 그때 샀다가 한 3% 정도 손절 쳤어요. 제일 첫 매매에서는. 근데 두 번째 여기서 샀죠. 여기서 사서 작년 5월 달 정도에 5월 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이 시세에 이거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저거 청산을 했고 팔았고, 작년 11월 달에 이때 제일 날바닥에서 샀을 거예요. 그랬다가 여기서 또 한번 팔고, 그랬다가 여기서 또 한번 샀죠. 그랬다가 또 단기간에 또 치고 올라오길래 자, 여기서 또 팔고 지금 다시 산 겁니다. 다시 산 건데 지금 네 번째예요. 요번에는 안 팔 겁니다라고 회원님들께 얘기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팔았던 게 이때는 너무 과도하게 올라서 팔았던 거고, 이때는 그 크리스탈 코리아라고 그 2020년부터 투자한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상장되고 난 다음에 블럭딜로 2200만 주 정도 갖고 있었는데 LG CNS를 블럭딜로 뭐 800만 주도 나오고 500만 주도 나오고 막 그렇게 물량이 계속 저 1차, 2차, 3차에 걸쳐 갖고 나왔는데요. 한 번 나오고 여기가 또 두 번째 나오던 때였을 거예요. 블럭딜 나와갖고 쭉 빠지길래 땡큐 하고 다시 샀었고, 그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 싶어서 여기서 정리를 했고, 여기서는 또 야 이거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데 물량도 안 나왔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주가 이렇게 빠졌네 그럼 다시 사야지 하고 팔았다가 블럭딜 또 나올 수 있다는 그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왜 그랬냐, 왜 그냥 들고 갈 겁니다 하고 안 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 물량이 다 나왔어요. 여기 이게 두들겨 맞은 게 이게 그 물량 때문에 블럭딜 물량 때문에 두들겨 맞은 겁니다. 그럼 나올 거 다 나왔으면 이제 걱정할 부분들이 없어졌으면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LG CNS는 매도를 안 하고 그냥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을요 비싸게 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심적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어제 아침에도 분명히 뭐 한 9만 원 이상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됐는데 거기서 거래가 됐다는 건 거기서 따라잡은 사람들도 많다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10% 넘게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식을 갖고도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손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주식은 절대로 따라잡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잡으시면 안 되고 쌀 때, 그럴 때 주식을 충분히 사놓고 물론 뭐 주가만 싸다고 안 올랐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뭐 안 올랐다고 다 되는 것 같으면 그거만큼 주식 시장이 쉬울 수는 없죠. 돈 벌기 그거만큼 쉬울 건 없을 텐데 될 만한 종목이 안 올랐을 때 사야 돼요. LG CNS는 그럴 만한 종목이었고 지금까지 또 충분히 말씀드렸고 자, 그랬으니까 뭐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 그리고 뭐 가끔 제 채널에도 물어봐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공방 언제 하냐? 근데 뭐 제가 지난주에 다음 주 정도에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요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수요일 날 5월 20일이네요. 5월 20일 날 제가 공개 방송을 하니까 뭐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많이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할인 행사를 하니까 이 제 채널에서는 될 수 있으면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제 채널 아예 이토마토 유튜브 채널은 저는 제가 방송 출연하는 거 아예 안 봅니다. 그 댓글도 아예 안 봐요. 왜냐하면 댓글 보면 열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자, 열받는 경우가 있어서 안 보는데 제 채널의 댓글은 저한테 이게 알람이 오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요. 제 채널의 댓글은. 뭐 근데 이토마토 그 유튜브 채널에 댓글 달아주시는 건 거의 제가 안 본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뭐 가끔 한 번씩 보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가끔 한 번씩 보면 어김없이 열받게 하는 댓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안 보니까 근데 제 채널에서는 저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으니까 보게 되는데 뭐 간혹 그런 걸 공개 방송 언제 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 날 합니다. 5월 20일 날 수요일 날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회원가입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간 이용해서 하세요. 그 기간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또 요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자, 결론은 그거예요.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면 저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그 가장 큰 근거는 아까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실적하고 시가총액 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자, 충분히 이해되셨을 걸로 생각하고요. 자, 오늘 방송은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